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으실 만한 상황인데 좀 모르시는 분들이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남겨주셨는데 형제들끼리 상속 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갑자기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컨대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재건축 이익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 분쟁 중인 아파트 지금 법적으로 누구 것일까요? 상속 재산은 잠정적 공유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파트 소유권이 바로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그 아파트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잠정적 공유라고 부릅니다. 즉 형제가 3명이라면 아파트는 지금 3명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정적 공유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거나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 분쟁 중이시라면 아파트는 여전히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인 겁니다. 공유 상태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면 조합은 누가 될까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이 아파트가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한 명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은 한 명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 조합원 한 명을 선출하여 함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유자 전원이 하나의 조합원 자격을 공동으로 가지되 그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재건축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물 분양, 재건축 완료 후 새 아파트를 직접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금 청산,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현금 청산이 손해 아닌가요? 새 아파트를 받아야 더 이익 아닌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금 청산을 받을 때의 금액은 단순히 지금 낡은 아파트 시세만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거든요. 즉 재건축 이익이 반영된 시가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바로 현금 청산 대상자도 되지 못하고 조합원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현물 청산이냐 현금 청산 이것에서 완전히 선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하고 조합 설립 동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 조합원 선임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에서 연락이 왔다면 공동상속인들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 조합원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한 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전환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조합원이 선임되면 그 대표 조합원 명의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표 설립 동의서 제출 기한을 보통 정해둡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이 상속 분쟁 중이라 대표 조합원 합의가 안 된다면 예외적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상속 분쟁 중이란 건 지금 상속인들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대표 조합원을 누구로 해야 할지조차도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표 조합원 선임 없이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의 조합 설립 동의서를 각자 제출하면 대표 조합원 선임 없이도 조합원 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의 조합 설립 동의서를 각자 작성합니다. 두 번째, 동의서에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세 번째, 기한 내에 조합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 조합원 선임 협의가 안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조합과 긴급 협의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어렵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긴급 협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합에 다음 같은 내용을 요청하세요. 첫째, 조합 설립 동의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됩니다. 상속 분쟁 중이라는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둘째, 공유자 전원의 조합원 지위 임시 인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공유자 전원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셋째입니다. 조합 정관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조합 정관에 공유자 관련 특별 규정이 있는지, 상속 분쟁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는 공유자들이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정 상속인 1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하도록 결정하면서 대표조합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재건축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체크해두세요. 상속 분쟁 중이더라도 아파트는 상속인 전원의 잠정적 공유 상태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연락을 받으면 즉시 조합 설립 동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대표조합원 합의가 어렵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일한 내용의 동의서를 각자 제출하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조합의 긴급 협의를 요청하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 심판을 즉시 준비하세요. 현금 청산을 받더라도 재건축 개발 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받을 수 있으니 조합원 자격 유지가 최선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 아파트, 상속 분쟁 중이라고 하여 재건축 이익까지 날려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한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